252번 정보 처리의 장애 발생과 업무 방해의 결과 발생 위험. 형법 314조 2항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 결과 정보 처리 장치가 그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 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유한다 할 것이나,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포털 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 집계 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 정보를 전송하여 검색 순위 결과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 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 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면 그로 인해 실제로 검색 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253번 쟁의 행위와 업무 방해. 업무 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 행위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는 실력 행사이므로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쟁의 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 방해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의 기존의 태도는 변경한다. (254번)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간의 죄수.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일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일죄인가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해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 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 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해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 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해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해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폭행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해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공동폭행이라는 한 개의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폭행죄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255번) 입찰방해죄의 법적 성격 및 성립요건.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유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야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입찰자들 상호 간에 특정 업체가 낙찰받기로 하는 담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특정 업체를 포함한 다른 입찰자들은 당초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가했으나 일부 입찰자는 자신이 낙찰받기 위해 당초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오히려 낙찰받기로 한 특정 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했다면 이러한 일부 입찰자의 행위는 위와 같은 담합을 이용해 낙찰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러한 일부 입찰자의 행위 역시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 입찰 담합에 가담하기로 했다가 당초 합의에서 이탈한 자에게도 입찰 방해죄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256번) 입찰 방해죄의 전제로서 입찰의 존재. 형법 315조의 입찰 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이다.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야 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 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야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입찰 방해 행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방해의 대상이 되는 입찰 절차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 절차가 아니라 공적, 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 체결의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는 행위가 게재됐다고 하여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이 사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조성 분양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 분양가격을 얼마로 확정 공고한 다음 그 수분양 자격 요건인 지역 내 중고자동차 매매업 면허 소지자로서 분양 신청금 얼마를 예치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공개 추첨 후 방식으로 1인의 당첨자를 선정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분양 절차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입찰방해죄의 입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 257번 무모한 출혈 방지와 입찰 후 공정. 담합의 목적이 세탁물 단가 가격을 올려 주문자의 이익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문자의 예정 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담합자끼리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입찰 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입찰 방해죄는 입찰 후 공정을 해야 할 것을 요구하므로 주문자의 예정 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고자 담합한 경우는 입찰 방해죄로 볼 수 없다. 258번 단독 입찰 가장 행위. 입찰 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행위가 설사 동종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 가격에 있어 입찰 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독 입찰을 하면서 경쟁 입찰인 것 같이 가장했다면 경쟁 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 지금까지 업무방해죄, 입찰방해죄에 관한 표준 판례를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